네, 안녕하세요. 보수주의 책방입니다. 네, 심규진 교수님의 하이퍼젠더 챕터 16 2030과 함께 그리는 한국의 다음 10년. (10년이라는) 시간, 2030이라는 세대. 10년이라는 시간은 정치에게는 짧지 않다. 한 세대가 사회로 진입하고 다른 세대는 현장에서 물러나는 동안 국가는 전혀 다른 얼굴을 갖게 된다. 이 책이 천천히 따라온 것은 바로 그 10년의 전조였다. 세계 정치의 양극화와 신부족 전쟁, 유럽 우파의 부활, 한국 보수의 난파와 재편 가능성, 2030 세대의 정치적 각성과 디지털 의병단의 등장, 군대와 젠더 갈등, 반중 정서와 코리아 퍼스트. 충청에서 시작된 우파 재정의, 계엄과 탄핵 전국에서 드러난 헌정 질서의 위기, 그리고 실용 보수의 10년 전략까지. 이제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재료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10년 한국은 어디로 갈 수 있는가를 그려보는 것이다. 물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능한 경로는 달라진다. 이 장에서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측면에서 두 개의 큰 시나리오를 대비해 보고자 한다. 1. 이대로 가는 한국. 변화는 말하지만 구조는 바뀌지 않는 나라. 2. 정치의 미래. 프레임에 갇힌 민주주의. 운영의 민주주의. 첫 번째 시나리오. 이대로 가는 정치다. 여기서 정치는 계속해서 프레임 전쟁에 갇혀 움직이지 못한다. 계엄과 탄핵, 내란 프레임, 친미 반중대, 반미 친중 전선. 젠더 세대 갈등, 부정선거 논쟁 같은 거대한 사건들이 이어지지만 정당과 지도자들은 이 사건들을 하나의 서사로 엮지 못한 채 당장 버티기에 급급하다. 내란이냐 아니냐, 수계냐 아니냐를 두고 법정에서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시민의 삶과 제도 개혁은 뒤로 밀린다. 제1야당은 계엄과 탄핵 사태에서조차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법정 창관인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강한 프레임이 등장하면 잠시 몸을 사리고 여론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지켜본 뒤 말을 바꾼다. 그 결과 정치는 서사를 운영하지 못하는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굳히게 된다. 이 시나리오에서 2030은 점점 더 제도권에서 멀어진다. 탄핵 반대 집회와 디지털 의병단 활동, 광화문과 지역 집회에서 정치적 효능감을 맛보았던 2030 세대도 정당이 자신들의 경험을 제도와 정책으로 흡수하지 못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게 되면 다시 냉소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가 움직여도 결국 구조는 안 바뀐다는 학습이 쌓이면 가장 위험한 세대가 탄생한다. 정치를 경멸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하게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대. 반대로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정치는 프레임 싸움을 넘어 실질적 운영의 정치로 전환한다. 계엄과 탄핵, 내란 재판이 드러낸 헌정 질서의 균열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법 정보, 군 기관의 정치적 도구화를 차단하는 제도 개혁을 추진하며 무엇보다 향후 정권 교체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하지 말아야 할 선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려 한다. 이 과정에서 보수 진영은 더 이상 윤석열과 거리를 두는 정당에 그치지 않고 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고유한 서사와 입장을 가진 정당으로 재정립된다. 계엄이 헌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 정당하게 발동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적 결함과 정치적 판단 착오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검토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2030 세대는 이 시나리오에서 더 이상 배경이나
들러리가 아니다. 디지털 플랫폼과 청년 인플루언서를 통해 형성한 여론과 에너지가 공천 과정, 정당 운영, 입법 절차와 실제로 연결되고 구체적인 제도 변화로 귀결될 때 이들은 생애 처음으로 이런 감각을 체험하게 된다. 우리가 움직이면 정치 구조를 실제로 바꿀 수 있다. 이 감각을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운영의 민주주의다. 참여가 구호가 아니라 결과로 이어질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살아 움직인다. 경제의 미래, 조건만 좋은 나라에서 기회를 여는 나라. 경제에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스페인보다 더 스페인답지 못한 한국이다. 이 경우 한국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정치 규제로 스스로 발목을 잡는 나라가 된다. 뛰어난 교육 수준, 숙련된 노동력, 세계적 제조, IT 인프라, K컬처와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 역량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환경, 노동, 세제, 규제 문제에서 이념과 이해관계에 묶여 한 걸음도 못 나간다. 그 사이 기업과 자본, 인재는 조용히 떠나고 남은 시민들은 예전보다 못 살게 된 이유를 서로에게 돌린다. 스페인의 사례가 보여주듯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모든 것에 반대하는 정치 문화, 극단적 양극화, 좌우 진영 중심의 정체성 정치에 갇힌 국가는 실현되지 못한 가능성으로 남을 수 있다. 반면 실용보수 시나리오에서 한국은 여러 조건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국가로 거듭난다. 에너지 정책에서 탈원전과 원전 확대라는 흑백 논리를 벗어나 현실적인 전력 구성과 에너지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규제 완화와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대기업이 아닌 개인이 성장의 중심축이 되는 경제 구조를 구축하며 선별적 복지와 교육, 재교육 투자로 복지에서 기회로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불투명한 정경 유착을 넘어 투명한 정경 협력 모델을 만들어 정치와 산업이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2030 세대는 이 시나리오의 핵심 당사자다. 주식, 코인, 창업, 글로벌 투자로 무장한 개인 자본가 세대인 이들은 이미 자유시장 경제와 성과주의 논리에 익숙하다. 이들에게 실용보수는 낯선 이념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미 일상에서 체감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관을 정치의 언어로 재구성한 것에 가깝다. 이념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정치인 셈이다. 외교 안보의 미래, 두려움의 언어 대 코리아 퍼스트 언어. 외교 안보 영역에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계속해서 두려움의 언어에만 의존하는 한국의 모습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정치권은 여전히 친미냐 반미냐, 반공이냐 종북이냐, 친중이냐 반중이냐라는 진영 논리 속에서 맴돈다. 그러나 정작 미국, 중국, 일본, 북한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 전략은 나오지 않는다. 2030 세대의 강한 반중 정서와 실용적인 코리아 퍼스트 감각은 중국을 비판하는 밈 문화로만 소비될 뿐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8장에서 다룬 코리아 퍼스트 시나리오다. 여기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재확인하되 맹목적 동맹이 아니라 국익에 기반한 전략적 동맹으로 재구성한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외국인 선거권, 부동산 투자, 여론 조작 등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민족 감성이 아닌 비용과 편익, 안보와 경제, 국제 환경을 냉철하게 따지는 현실주의 노선이 책대된다. 2030 세대의 반중, 반북 정서는 이 시나리오에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 정책 의제로 전환된다. 외국인 투표권과 댓글 국적 표기, 간첩과 해킹, 여론전 대응, 딥시크나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안보가 교차하는 지점들이 실제 정치 이슈가 된다. 이때 보수는 과거처럼 반공을 외치는 정당이 아니라 멸공을 유머와 정치 전략으로 동시에 활용하는 세대와 함께 코리아 퍼스트 전략을 설계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멸공이라는 말이 분단 체계의 이념적 구호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식 인민주의보다 자유주의 대한민국 체제가 우월하다는 유쾌한 선언이자 홍콩과 같은 중국화를 거부하는 저항의 언어로 사용될 때 그 언어는 2030 세대에게 비로소 설득력을 갖는다. 이념이 아니라 태도로 작동하는 외교 전략인 셈이다. 2030과 보수, 그리고 새로운 정치 질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한다. 2030 세대는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첨부한 본문에서 이미 여러 차례 서술했듯 2030 세대는 기존의 정파적 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독자적인 정치 성향을 보인다. 자기 주도 학습과 신뢰를 중시하며 복잡한 논리보다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와 메시지를 선호한다. 젠더 갈등, PC주의, 무지성 팬덤 문화, 너 모 대식 개인주의를 동시에 경험하며 특정 정당에 일방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유지한다. 이들은 이념보다 실리, 국가보다 개인, 기존 관습보다 서브컬처를 기반으로 이해관계를 조종하며 자신에게 최적화된 선택을 하는 세대다. 그러나 동시에 반중 코리아 퍼스트, 기회의 공정성, 자유경제주의, 가족 공동체 가치 등에서 보수와 만날 수 있는 접점을 가장 많이 가진 세대이기도 하다. 유럽 사례를 보면 최근 실용주의, 대중주의 우파 정당의 중심에는 MZ세대가 서 있다. 이탈리아의 이탈리아 형제들, 스웨덴의 스웨덴 민주당, 스페인의 복스와 같은 보수 정당들은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경제 실용주의를 결합한 전략으로 청년층을 흡수했다. 그들은 이민정책, 국가 정체성, 경제 불안을 주요 의제로 삼아 기존 좌파 중도 정당이 놓친 감정과 이해관계를 포착했다. 2030 한국 청년의 성향은 이 유럽 보수 정당의 실용주의적 전환과 구조적으로 닮아 있다. 이들은 결과적 평등보다 기회의 공정성을 중시하고 능력과 노력을 기준으로 한 보상을 원한다. 과도한 평등주의나 적극적 차별 개선 조치에 반감을 갖고 있으며 국가가 모두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것보다 잠재력을 가진 사람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더 공정하다고 여긴다. 군복무, 여성 징병제, 여가부, 할당제 문제에서 나타난 태도는 이러한 성향을 잘 보여준다. 결국 2030 세대의 보수 정치 세력화 가능성은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점점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자리 잡고 있다. 좌파가 주도해온 교육, 언론, 문화 영역의 헤게모니에 대한 반감, 문재인 정권 시기 경제정책과 외교 노선의 실패에서 얻은 학습 효과, 디지털 의병단과 팬덤 정치를 통해 축적한 집단 행동의 경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우파 흐름에 대한 인식이 서로 맞물리며 이들의 정치적 결집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문제는 보수 진영이 이 흐름을 정확히 읽고 이를 제도적 기반과 플랫폼으로 전환해 수용할 의지를 갖고 있는가이다. 에너지는 이미 형성되었지만 그것을 지속 가능한 정치 세력으로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구조와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 흐름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날 수 있다. 세대 변화를 정치 변화로 연결하려면 감정을 넘어 시스템이 필요하다. 누구와 어떤 한국을 선택할 것인가? 앞으로의 10년은 한국에게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것이다. 첫째, 누구와 함께 정치할 것인가? 2030 세대와 함께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들을 두려워하며 배제할 것인가? 둘째, 어떤 한국을 선택할 것인가? 프레임 싸움에 갇힌 민주주의, 좋은 조건만 갖추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제, 두려움의 언어로만 작동하는 외교, 안보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운영의 민주주의, 기회를 다시 여는 경제 구조, 코리아 퍼스트 원칙에 기반한 실용 외교 완보로 전환할 것인가? 이 책은 하나의 정답만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분명한 것은 2030 세대를 빼고는 어떤 답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다. 2030 세대와 함께 그려가는 한국의 다음 10년은 보수가 과거의 유산을 부끄러워하지도 무조건 미워하지도 않으면서 2030 세대의 공정과 실용 감각, 그리고 디지털 역량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며 세계의 신우파 흐름을 맹목적으로 모방하기보다 한국의 고유한 맥락에 맞게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 책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계는 이미 양극단 사이에 전쟁 중이다. 그 한가운데 서 있는 한국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 그리고 그 길을 누가 어떤 언어로 설계할지를 결정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정치 엘리트나 특정 이념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다. 2030 세대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써내려가야 하는 다음 10년의 이야기다. 네, 하이퍼젠더 챕터 16 읽었습니다. 챕터 16이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의 10년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수가 청년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정치에 끌고 갈 것인지,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세계는 지금 우파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체주의, 좌파, 포퓰리즘, 젠더 갈등, 거기에 피곤을 느낀 사람들이 점점 우경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 유럽, 북유럽까지, 그리고 남미까지 전체주의 독재 국가는 점점 망하고 있고 우파 바람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좌파 독재 정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가짜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분명히 머지않아 끌어내릴 것을 확신하고 다시 자유우파 정권이 다시 들어설 것을 믿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자유우파 우리 애국 시민들 여러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수주의 책방이었습니다.